일본 언론 폭로, 트럼프는 방한 내내 분노했다. 14일 석간 후지 신문 기사 내용 대공개. 米政府が裏切り外交連発の韓国を敵視当局。トランプ氏は訪韓中、ずっと怒っていた。 미국 정부는 배신 외교를 연발하는 한국을 적대시하며 트럼프는 방한 내내 화를 냈다며 14일 일본의 석간 후지 신문이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소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렬한 위화감과 혐오감을 기억하고 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나가는 방침으로 합의했으나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동맹국 미국에 대한 배신과 아울러 트럼프 방한 때의 테러 위기에 대해서도 격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문재인의 이중 플레이를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외교는 신뢰가 생명인데 어느 누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문재인을 믿을까요? 한마디로 상등신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트럼프가 당연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또한 손님 초대해놓고 물병 투척으로 트럼프 차량 역주행까지 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 이러니 한국에 대한 감정이 고울리 만무하겠지요. 트럼프는 물병 투척 테러에 대해서 한국은 비정상이다. 트럼프는 방한 중 계속 화를 냈다. 그놈은 누구냐? 뭘 생각하는 거냐? 라고 몇 번인가 그를 윽박지르려고 했으나 주의 보좌진에서 필사적으로 막았다라며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석간 후지 신문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방문은 괴리감이 심했다. 미국 측이 격노하는 것도 당연했다. 한국 측의 대응은 사상 최악이었다. 아래의 일로 인해 발단이 됐다. 라고 소개했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는 한국 도착 직후 주한미군을 격려하기 위해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들어갔다. 그러자 청와대에 있어야 할 문재인이 웃으면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 측 직원이 멋대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미국 측은 찍지 마. 라고 제지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멋대로 동영상을 촬영했던 인물은 페이스북 상방송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입니다. 두 번째, 미군과의 오찬에서 문재인이 멋대로 옆에 앉으려고 해서 거부했다. 트럼프가 최전방의 미군 병사들과 나눌 시간에 끼어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그에 대한 불신이 맺혔더라며 행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문재인의 행동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테러 위기가 있었다. 아래는 복수의 미군,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내용이다. 한국에는 약 5만 명의 북한 공작원이 잠입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북한이 공작원에게 트럼프를 공격하라는 극비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가 있었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당시가 종북 성향의 인물에게 테러를 당한 사건도 있었기에 한국 측에 엄중 경계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만찬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500여 명의 반미 시위대가 트럼프의 탄 대통령 전용 차량을 기다리다 차가 오자 길거리에서 페트병, 형광봉, 쓰레기 등을 던졌다. 차는 급제동, 반대 차선을 약 560m 역주행했다. 그것이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라면 아주 끔찍했을 것이다. 숙소 앞에 대통령 전용 차량이 도착했으나 여기서도 많은 반미 시위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위대 속으로 도어터드 트럼프 노망난 영감탱이 트럼프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었다. 도어터드라는 단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9월 22일 트럼프를 비난하는 성명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였다. 그리고 이날 밤 호텔 안까지 두 여성이 침입했다고 보도되었다. 자폭 테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비가 너무 느슨하다. 시위대는 다음 8일 트럼프 앞에서 성조기에 불을 붙였다. 국빈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개 합의사항이 있었다. 하나는 한미일 3개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폭주를 막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법의 지배 아래 번영시키는 신아시아 정책 공조였다.
그런데 외무성 관계자들이 질려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원자력 항공모함 3척을 모아 11일에서 14일 한미일 3국 합동 군사훈련을 갖고 북한에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갑자기 일본과 하는 것은 싫다고 발언하여 심각한 차질을 불러왔다. 북한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 신아시아 정책 공조 성명 다음 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국은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발언을 했다. 단 하루 만에 뒤집었다. 그리고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굴복했다. 중국에게 좋은 일일 뿐 이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1월 7일 사설에서 문재인은 믿을 수 없는 친구다라고 썼다. 한국의 행위는 미일에 대한 배신이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 한국 무용론뿐만 아니라 한국을 혐오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일본 석간 후지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해왔던 한미일 공조를 깨고 싶어 안달난 문재인 정권. 미국에 큰 소리 치겠다면서 중국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국 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는데도 자진해서 WTO에서도 포기하는 문재인 정권, 자주권을 운운하면서 중국의 내정 간섭에 찍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 벌벌 기어다니는 문재인 정권의 친중사대 외교. 국내에서 민주 발휘하면서 오리지널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독재자라는 소리를 못하는 문재인, 주사파가 득실거리는 청와대, 북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지울 길 없어 보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